자, 요즘 2차 전지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뭐 급등을 넘어서 폭등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크게 오르는 네. 그 중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저점 대비 거의 10월 달 들어와서 70% 급등이 됐는데 네.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실적 고전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서의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매수처의 종목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판단했을 때 역시 2차전지가 최근 상황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기준에서의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 에코프로 그룹 정말 오랜만에 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총평,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2차전지 업종이 최근에라고 하는 것은 10월 들어서 주가 상승이 그렇죠. 탄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6월, 7월에 바닥 찍고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8, 9월에는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난 8월, 9월에 나왔던 소재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셀사 같은 경우는 공장이 대부분 현지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로 우리가 산출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소재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 그 셀사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가 수출이 최근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침체였어요. 어떤 네. 침체였냐면 우리가 소재 수출 데이터를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전년 동월 대비 지난월 수출 데이터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발표를 매월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확히 말씀드리면 25개월 동안 소재 수출이 감소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었거든요. 뭐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 뭐 40%, 30% 이렇게 감소 추세가 진행되다가 8월에 이게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8월, 9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뭐 캐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캐즘 완화 또는 캐즘 극복 이 부분으로의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튬 가격입니다. 올 연초에 리튬 가격이 톤당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6만 위안 정도 했었어요. 네. 주가도 이때 저점을 찍었었죠. 이번 8, 9, 10월 들어서 리튬 가격이 8만 5천 불 찍고 7만 5천 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 소재사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 주가 올라가겠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소재사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떤 현상에서의 주가 반응도를 보여줄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짧게 지난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때 4조 6천억 영업이익을 네. 시현했습니다. 이때 데미지가 있었던 부분이 재고 자산 손실 충당금이었습니다. 디램에 대한 재고 자산이 가격이 오르내림의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손실로 충당해서 일회성 비용으로 차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4조 6천억 그 영업이익이 발현됐는데 소재사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1분기 수준에서 거의 최저점이었죠. 그러니까 6만 위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50만 위안이었거든요. 23년도에 이게 쭉 내려와서 올 연초에 최저점이었는데 리튬 기반으로 해서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보유 그 한도가 한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의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들을 계속 그 장부에 현실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리튬 가격의 반등 흐름이 재고 자산 환수 이익 평가 환수 이익으로 계상이 되는 부분들이 이번 분기에서부터 3분기에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흑자로 돌아서는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는 2차 소재사들이 뭐 여러 나올 것이다. 기존에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큰 회사는 LG 솔루션 정도가 흑자 전환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2년 만에 뭐 LNF도 흑자 전환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리튬 가격의 반등에 따른 재고자산 이익 평가 환수 상황에 의한 진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두 가지 소재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바닥 찍고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개선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진짜 최근 에코프로 그룹 저점에서 한 70% 올라왔습니다만, 네. 근데 또 이게 보면 고점 대비 봐도 아직도 73% 폭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배가 고픈 거죠. 아직도 내 계좌는 멀었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주가를 쭉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제 저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주가 흐름을 많이 네. 해석을 하거든요. 23년도 고점이 5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58만 원에 꼭지에서 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지점이 고점 찍고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때 주식을 많이 사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점 찍었다, 다시 올라간다 라고 판단해서 많이 사시는 구간이 30만 원 전후 가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빠져서 일부 물타기 진행되셨을 것 같기 때문에 통상 지금 이차전지를 한 2, 3년 내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평균 단가가 25만 원 내외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8만 원 저점 찍고 지금 16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얘기가 평균 단가가 최저로 잡아서, 그러니까 물타기를 좀 해서 최저로 잡아도 25만 원 상방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전하게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수의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아직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2차전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아직은 이렇게 많이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매도할 시점은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23년도에 2차전지 업종이 굉장히 그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 실적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23년도에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5조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어요. 네. 그 이전 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저조했던 실적이 2022년 3년을 도래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을 했죠. 올해 에코프로 BM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정치이긴 하나 매출은 한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58만 원, 50만 원 고점을 판단해서 지금 16만 원이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치환시켜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5조 원에 3천억을 만들어내야, 물론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도 있겠으나 이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40만 원을 가든 또는 그 이상에 가든 주가 현상에서의 개선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3조 원에 1,000억. 내년도에 또 추가로 진행이 되었지만 5조에 3천억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는 결론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망치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6만 원, 17만 원 전후 등락인데요. 이 가격이 쭉 시간을 옆으로 횡보시켜서 보게 되면 지난해 8, 9, 10월 가격이 18만 원, 17만 원 요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도 지금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실적치에 대한 부분도 좀 비슷한 현상에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게 지난 3분기, 4분기 이 즈음이었기 때문에 실적이나 리튬 가격이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상황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또 변화할 수 있는 가치적인 내용에서의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이 2차전지 뭐라 그럴까요? 열풍이 불었을 때에는 이게 가장 대장주로 에코프로 그룹이 떠올랐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 LNF가 가장 선두에 쓴 것 같아요. 지금 저점 대비 거의 150% 이상 올랐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LFP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도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데 LNF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실적 개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년 만에,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유력시된다.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 반응도를 보였던 부분이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2차전지 업종 내에서의 가장 핫한 이슈가 ESS 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LFP로에 생산되어진 제품이 ESS에 장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요. 비중국권에서 LFP를 내년도에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LNF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특화된 내용으로 부각이 되는
흐름으로의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인 주가 밸런싱 부분에서 보게 되면 1단계 상승 흐름 내에서의 분위기는 에코프로 BM이 강했습니다. 네. 양극재사, 소재사 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그리고 최근에 짧게 흐름에서 보면 포스코 퓨처임이 좀 더 강했다가 LNF로 흐름이 넘어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가 특정적으로 주도적인 형태로 주가 강세를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선에서의 흑자 전환이 다 도래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일종의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얘가 좀 빨랐던 부분이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의 LNF의 최근 주가 흐름이 좀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갑자기 이렇게 2차 전지주들, 특히 이 소재 관련주들이 네. 사실 부각이 된 데에는 또 이 히토류 혹은 소재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 미국의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큽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이고 지금 뭐 배터리사도 마찬가지고 소재사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테슬라도 기존의 중국 라인을 한국 라인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물론 이제 28년부터 진행되어질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산업 자체가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이 완벽하게 돌았다라기보다는 중국향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사로 이전되는 과정들이 좀 진행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서의 2차전지 업종의 업종 현황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발 이슈가 가장 큰 풍선 효과에 의한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줬던 내용들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FP. 네. 그 LFP로 사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다 장악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NCM이 대세가 될 것이다. 우리가 기술이 더 이게 뛰어난 것이다. 자부를 했었는데 네. 시장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가격으로의 접근이 좀 서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키로당 그 LFP 배터리가 한 100불 정도 하고요. MCM 3원계 쪽에 한 130불, 한 30% 정도 그 가격 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능은 약간 차이는 있겠죠.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략 물건을 살 때도요. 비슷한 성능이야. 물론 약간의 차는 있어. 근데 가격 차가 한 20, 30%다. 그럼 당연히 조금 저렴한 물건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LFP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던 거고요. 지금 유럽이든 뭐 유럽 쪽에서의 대부분의 그 현상을 보게 되면 그 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상황을 보게 되면 한 58%가 LFP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50% 미만이었거든요. 네. 대부분 3원기였는데 점진적인 시장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세적 흐름으로도 3원기가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다. 많이 다운되긴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비슷한 수준으로의 다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LFP 배터리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국내에서도 LG솔루션이 LFP 배터리에 대한 진출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 기술력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정도에서는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중국 충분히 겨뤄볼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발로 어쨌든 LFP 배터리를 지금 개발했고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더 그쪽이 LFP 관련해서는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더 뛰어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대비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반도체도 우리가 일본의 후발주자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과 지금의 배터리 산업을 견주어서 우리가 후발주자라면 따라잡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반도체 그런 과거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면 뭐 이게 불가능하다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죠.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시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